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어떤 삶일까요?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빈자들의 어머니라 불리시는 도로시 데이시고요. 또 한 분은 사진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피터 모리니이십니다. 두 분 다 1940년대에 미국의 세계 경제 대공황 때에 가톨릭 일꾼 운동을 일으키신 사회 운동가이십니다. 그리고 피터 모리는 그 운동의 사상가이셨습니다. 오늘 피터 모린의 수필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주고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섬기고 지배하지 않는 것, 도와주고 부수지 않는 것, 키우고 먹어치우지 않는 것, 믿는 것, 그리고 탐욕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어떠십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진 글이죠? 저는 비영리 조직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조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승근배고요. 저의 직업은 강원도 춘천에 소재한 노인요양원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도사는 그러한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조직이 좀 더 가치로웠으면, 좀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택한 자격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두 권의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공통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까 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망했거든요.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모하게도 저는 이번 달 20일입니다. 다음 주네요. 또 한 권의 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사람인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무모하게 글을 쓰는 이유, 그리고 오늘도 무모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이유는 제 안에 정말이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조직 민주주의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조직,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조직 민주주의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수준이 높으시니까 특별하게 수준을 높여서 교환, 순환, 전환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조직 민주주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교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교환입니다. 교환적 가치의 조직에서는요, 조직과 구성원이 있습니다. 교환적 가치의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자원입니다. 바로 임금과 노동이죠. 사람들은 이 임금과 노동이 매월 교환되기 때문에 매우 반복적이고 영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회성의 주고받는 교환이 매월 반복되고 있을 뿐이죠. 때문에 교환적 가치의 조직에서는 두 자원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원 간의 균형을 잃게 되면 조직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날 대표적인 조직의 갈등이 조용한 관dum입니다. 조직은 이미 내어질 자원들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자원을 감소시키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감소시킵니다. 시키는 일만 하겠어요? 주는 만큼만 일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한 관dum을 만드는 그 이유는 교환의 불균형이라 있을 수 있겠죠. 조용한 관dum에 대해서 2022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젠거와 포크맨이 조용한 관dum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합니다. 논문의 제목은요, 나쁜 직원이 아니라 나쁜 리더가 조용한 관dum을 만듭니다였습니다. 2,800명의 리더와 1만 3천 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면 평가를 했고요. 그에 대한 결과는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먼저 상위 10%, 그러니까 고성과 리더가 이끄는 조직에서는요, 조용한 관dum이 3%였습니다. 어디에나 있다는 얘기죠.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반면 하위 10%, 저성과 리더가 이끄는 조직, 즉 나쁜 리더가 이끄는 조직에서는 조용한 관dum이 14%,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67%였습니다.
그러니까 14%는 출근해서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67%는요, 언제든지 딴짓을 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조직이 잘 될 리가 없겠습니다. 저는 비영리 조직은 교환적 가치에 의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영리 조직도 이제는 더 이상은 교환적 가치에 의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죠.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직은 순환되어야 합니다. 순환적 가치의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자원은 조직 자본입니다. 조직 자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조직 자본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자유와 의미라고 봅니다.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자유를 인정합니다.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람은 자유로울 때 일을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인정된 구성원들은 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죠. 그 의미가 조직의 사명과 이어집니다. 순환적 가치의 조직에서 일어나는 이 자유와 의미에 의해서 조직 자본이 만들어지는 그런 조직, 저는 그런 조직을 조직 민주주의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뭡니까? 국민이 주인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죠. 조직 민주주의는요, 구성원이 주인되어 구성원을 위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맙소사, 어쩔 TV. 어떻게 직원이 주인이 될 수가 있죠? 사장님이 주인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이 주인이 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구성원들이 주인이 된다는 뜻은 조직에게 주어진 사회적 문제와 사람의 욕구를 해결하는 그 주체가 바로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라고 한탄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주인이 아니면 주인의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을 진정한 주인으로 세우려면 그들을 주체로서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주체는 조직에게 주어진 목표와 규범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오늘날 조직의 자유는 너무나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직의 자유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조직의 자유는 조직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합의된 규범을 지키는 선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개인주의적 자유가 아닌 공동체주의적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성원을 위한 경영이란 무엇입니까? 월급을 올려주고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교환입니다. 구성원을 위한 진정한 경영이란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의미는 어떻게 발견될까요? 절대 시켜서 주어져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의미라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고 주체일 때, 내가 자유로울 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의 의미를 발견한 구성원들은 드디어 조직에서 자기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것을 순환적 가치의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조직 자본은 순환적 가치의 조직에서만 머물러선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안 되겠죠. 아닙니다. 이 조직 자본은 조직만의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 자본은 전환되어야 합니다. 어디로 전환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사회이죠. 자유와 의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조직 자본을 사회로 전환시키는 멋진 조직의 구성원들을 우리는 기업 시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로 조직 자본을 전환시키는 조직의 그 힘을 우리는 사회 역량이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비영리 조직이 전환적 가치의 조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개인의 사익이나 조직만의 이익이 아닌 전체 사회의 공동선과 언제나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이 공동선은 전환적 가치의 조직에서 순환적 가치로 옮겨가는 이 상황에서 자유와 의미에 의한 조직 자본에 의해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비영리 조직이 그러한 전환적 가치의 조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근데요, 또 하나 이 지점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조직 자본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유와 의미라면 도대체 이 자유와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것을 구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직 자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서 말씀드린 조용한 관점을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나쁜 리더가 되는 이유에 대한 답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글을 혁신으로 이끈 OKR이라는 경영 기법은 이 경영 기법을 작동시키는 원리는 CFR이라고 합니다. 즉 조직에 CFR이 작동되어야만이 OKR이라는 혁신적인 경영 기법이 조직에서 실현된다는 것이죠. 자, C, 컨버세이션, 대화는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피드백, 피드백은 무엇에 대한 응답일까요? R, 레코니션, 인정이라는 것은 보상 말고 다른 무엇이 없을까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 이것으로 촉진된다고 얘기합니다. 피터 드러커의 MBO에서는 목표 계획의 70%를 할애한다고 하죠. 그리고 목표 계획 70%에서 가장 많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활동,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단어는 바로 질문입니다. 컨버세이션, 대화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피드백은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레코니션,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Have your say, 저희 조직이, 제가 일하고 있는 조직이 갖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제가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구성원들도 저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질문은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인정하는 매우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한 간담을 선택하는 이유, 나쁜 리더가 되는 이유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한다면 절대 묻지 않습니다. 시키죠.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진정으로 목적으로 인정한다면 묻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묻는다는 것은 그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은 그의 이야기를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듣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주체로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로운 주체는 그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쓰다 보면 그 안에서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2018년 BTS는 러브 마이 셀프라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죠. 연설문의 주제는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였습니다. 그리고 연설문의 마지막 문장은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였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질문이 조직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해주고 의미를 선물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조직 자본을 선물해주는 그러한 방법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성원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노동력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해야지 이게 끝납니다. What is your name? 좋습니다. Speak yourself.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승근배입니다. 저는 7년 전부터 조직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 민주주의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조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매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간 만큼 그만큼은 조직 민주주의일 테니까요.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응원하냐고요? 책을 사주십시오. 저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의미입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것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